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27일 오늘은 화요일이면서 TV토론 3차가 있죠. 오늘 마지막 정치 분야가 있습니다. 피터지는 토론이 예상이 되고요. 또 아름다운 딜을 할 수 있는 단일화가 이제는 내일까지가 제가 기한이다.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위원은 이제는 뭡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겠죠. 이준석이도 본인은 큰 정치의 바다로 나가느냐 쪼그라냐 새방에서 하느냐 이것은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준석의 머리로서 전 새방에는 살지 않는다. 결국적으로 뭡니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는 것이 본인의 정치 행보나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을 원한다면 어차피 우리나라 양당 정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작은 어떤 새로운 어떤 당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 예도 없지만 결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정서가 동서로 갈라지는 이 정서는 어쩔 수 없이 오래 간다고 봤을 때 결국적으로 그 작은 새빵 신당 가지고는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큰 어떤 대가를 치러주고 더 큰 몸값을 줄 때 자기는 가는 것이 그래도 큰 지분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되고요. 또 보수 우파 쪽에서도 상당히 큰 핵을 껴서 이준석의 이름이 새겨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반대가 되면 단일화하지 않고 나에게 마이로 간다면은 보수 우파 쪽에는 영원히 적이 되겠죠. 그래서 배신자 프레임이 붙어서 그 나중에는 끝까지 어차피 우리나라 대통령 이준석이는 이제는 대통령만 꿈을 건데요. 결국적으로 나이가 있고 하니까 85년생 3월 31일이거든요. 아직 수많은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자기의 그냥 나는 새방에서 사랑방에 살겠다. 이렇게는 하지 않을 거고 저기 대구를 갔다 우리 김문수 의원이 제가 종택이거든요. 저는 종택의 한 칸은 달라. 한 칸이 아니고 그냥 한 채를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채라도 줘야 되고요. 한 채도 모자라서 옆에 텃밭까지 같이 달라 할 겁니다. 그럼 텃밭도 같이 끼워줘서 1+1으로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편의점 가면 1+1 많지 않습니까? 저도 1+1을 많이 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종택 한 채 하고 옆에 또 텃밭 하나 하고 이렇게 줘야만이 이준석이 마음을 달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방송에도 한 10가지 저는 비책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큰 위로가 필요하겠죠. 이준석인데는 위로가 필요하고 진정적인 사과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소 전략도 필요하고요. 항상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당근과 그 채찍을 같이 줘야 되겠죠. 또 네가 만약에 지금 딜을 하지 않으면 구국의 배신자가 된다. 이재명이 나라를 바라겠느냐? 이재명이 나라에서 이제 다음에 이준석이 있겠느냐? 이렇죠. 이런 또 포지션이 필요하겠죠. 또 이낙연이라든가 주변에 또 손학규 또 이렇게 전 대표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또 어떤 이런 도와주는 어떤 이런 거에서 좀 위축을 할 수 있고 경기지사님들의 임창열 그또 손학규 그다음 이인재 이런 경기도지사 분들 어제 또 우리 김문수 의원을 전부 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또 임병일 같은 분은 사실은 옛날 저쪽에 있었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까지 손을 들 때는 그런 위압감 이런 거에서 이준석에 좀 마음을 옮길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자기 몸값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큰 대가를 또 요구한다. 당연하겠죠. 그 대가는 바로 저는 집 한 채 달라. 그거는 국무총리는 당연할 거고요. 국무위원 또 이렇게 우선권, 그렇지 않습니까? 지명권도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한 반은 줘야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김문수 의원은 3년만 하겠다는데 못 줄 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기고 봐야죠.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이렇게 싸움해도 우리 무기 없이 못 싸우듯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이 없으면 못 사지 않습니까? 결국적으로 어떤 무기를 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뭐가 다 버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고초려 아니라 십고초려라도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죠? 이할랑이나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죠. 그죠? 이공명인지 이제갈랑인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준석이가 지금 캐스팅 보트가 되는데요. 그 대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입지가 또 나오고 있죠. 오늘 또 그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또 방문하고요.
옥천에 저기 또 뭡니까 또 우리 유경수 전 여사님의 또 생가를 방문하면서 어떤 그것이 자체가 이미 어떤 큰 메시지가 되죠. 보수 화합의 큰 메시지 그런 것도 또 아마 또 전화 정도는 저는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준석의 전화 또 홍준표 시장도 저렇게 얘기하지만 새로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또 예들로 또 달리 표현하면은 니는 나중에 나올 사람 아니냐. 그래서 미래에 이준석이 찍어주고 지금은 김문수를 택하라. 저는 그런 메시지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그러면 이준석이 보고 몸도 마음도 같이 미래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지금은 이만 큰 지분을 얻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 때 잡아라. 그런 또 내용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손을 뿌리치고는 또 이준석이는 영원히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고요. 옛날에 유승민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요 앞전에 또 문재인이 될 때도 사실은 안철수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단일화를 했으면 문재인하고 이겼던 프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두 사람이 그 갈라치기를 해서 결국적으로 문재인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폐청산이라는 그 꼴을 얼마나 봤습니까? 적폐청산하면서 수많은 우파들이 거의 뭐 개멸이 됐다 했죠. 그죠? 거의 개멸이 돼서 사실은 108명으로 쪼그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또 뭡니까? 강용석이하고 김은혜가 또 이렇게 단일화를 못해서 경기도지사를 김동연을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얼마나 그 국회의원이 많습니까? 그 자리를 거의 다 뺏기다 보니까 결국적으로 총선도 말아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단일화라는 것은 적수의 적소에 그래서 강용석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많은 지분을 읽었죠. 그때 강용석이만 안 나왔어도 김은혜가 지금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또 많은 거기서도 국회의원이 또 많이 나왔으면은 요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안 돼 있겠죠. 뭐 이런 연기를 시기 보면은 또 물론 강용석이가 뭐 단일 안 한다 해서 무조건 다 찍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셈법으로 계산해 볼 때 그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는 지금 단일화만큼 더 절실한 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런 것도 있고 용기 또 사이 보수들이 이건 되겠구나 하는 있던 희망 이런 것들이 단일화의 어떤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렇게 소리를 많이 내는 것은 지금 새소리가 크게 들리죠. 저 새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은 뭘 이렇게 달라는 거죠. 의미를 부르든가 배가 고프든가 뭐든 지분을 요구하든가 뭐 이렇게 새들이 울어도 그냥 우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뻐꾸기 둥지를 지키지만 뻐꾸기 둥지까지 같이 가는데 나에게는 큰 집을 달라. 그래서 저는 집도 큰 한 채도 주고 옆에 텃밭도 하나 주고 또 자동차까지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사당 빼고는 뭐 다 줘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저 사당에는 우리 경주 김씨의 어떤 여기서는 뭡니까 또 위에는 김흠이라는 그런 분이고요. 그 자제가 김연이라는 분이 어병을 일으킨 분이고요. 그 밑에가 이제 바로 김치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호가 난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난강 정사에서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그분 김치르 분이 이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것이 이제 호수의 중간에 정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난강 정사입니다. 저기 전부 전라북도에 또 김제시에 거기에 또 있죠. 난강 정사가 있고요. 영천에 난강 정사가 있습니다. 이 종택하고 또 김무선이 생가하고 이 난강 정사하고는 전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부 다 50m 안에 다 붙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대통령의 어떤 입지적인 그런 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를 완벽히 갖췄고요. 전형적인 동양의 땅으로요. 올해는 을사년은 동양의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김문선이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 속도가 이재명에는 제재력 공배라든가 들어오는 추세고 김문선은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40%를 상응해 했지 않습니까? 이미 40%를 돌파한 순간부터는 이제는 속도가 더 가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 캠프에서는 두 가지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겠죠. 이준석이 단일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래도 저는 뭐 안 된다 해도 크게 지금 분리할 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이준석이 또 표는 그중에 다 젊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이 상당히 그 당원이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이번에는 어차피 만 투표를 할 때는 우리 김문수 의원을 찍을 거다 이런 것이 뭡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10% 나오면 10% 다는 저는 분을 가지 않고 한 3% 정도는 김문수 의원을 찍는다. 왜냐하면 미래의 어떤 투자
투작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준석이는 이번에는 안 되는 걸 삼청동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할 때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준석이 머리로서는 많은 지분을 갖고 가고 요번에 많은 또 그지 않습니까? 사과도 받으면서 큰 어떤 정치인으로 또 뭔가 발돋움하는 기회도 되니까 그 기회를 안 잡는 이준석이는 아니다. 자기가 뭐 똥꼬지 부려서 조그만 새빵 하나 가지려고 저렇게 해봐야 이준석이 남는 거는 거의 없는 거는 이준석 머리로서 충분히 계산법이 나오겠죠. 또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를 또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도 지분이 생기겠죠. 그런 큰 어떤 조건을 또 얘기할 거고 이만큼 예를 들어 애간장을 끓이는 것은 어떤 지분의 효과 그리고 또 몸값을 더 살리겠죠. 또 오늘은 3차 토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단일화 하게 되면 어떤 뭡니까 이재명의 공격이 어떤 너무나 심해지겠죠. 그래서 오늘까지는 안 하는 게 당연하고요. 오늘 끝나고 그지 않습니까? 내일 저는 밤에 어떤 회의를 해서 내일 오전 10시, 오후 5시 저는 그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단일화가 더 분명히 저는 이루어진다. 그런데 저는 또 확신을 갖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분명히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도 우리 김문섭이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잘 지내다가 가신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 기운이 아주 땅의 기운이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또 저기 사당에 김흠일 어떤 대사관을 지낸 분의 사당의 기운이 살아있고 종특의 기운이 아주 펄펄 살아있어서 분명히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마지막 보수 결집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구미에 또 박정희 대통령 생가 또 옥천에 그 유경수 여사님의 생가를 방문하면서 이제는 마지막 보수 결집이 이루어진다. 신의 한 수가 된다. 선거의 여왕이 나섰다. 그러면 분명히 이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천시 인고면 김문수 후보님이 태어난 생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